어느 날 등기부 등본을 확인을 했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변경이 됐고, 또 이제 등기부상에 집주인 변경됐을 때 그 매매가 거래 가액을 보니까 내 보증금이랑 비슷하거나 아니면 내 보증금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이제 이렇게 설정이 돼 있는 경우, 그런 경우를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얼마 후에 있다 보면은 새로운 집주인한테 이제 그 집주인이 못 냈던 이런 세금 같은 걸로 조세 당국에서 그 주택에 압류가 들어오거나, 많이 요즘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흔히들 이제 전세 사기라고 많이 이야기하죠. 전세 사기의 가장 흔한 유형은 세입자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집주인이 변경이 되고, 또 바뀐 새 집주인은 세금 체납이나 각종 채무 변제 불이행으로 사실상 깡통, 그러니까 즉 무자력자가 되는 경우예요. 그래서 새 집주인은 돈이 없으니까 전세금 반환을 못 해준다고 하면서 배째라식으로 나오거나 아예 처음부터 연락이 두절돼가지고 이제 세입자만 중간에서 난감한 경우가 정말 많죠. 요즘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뉴스에만 나오던 이런 전세 사기에 내가 맞닥뜨게 됐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은 좀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일단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새로운 집주인이 해당 부동산에 부과된 각종 세금, 예를 들면 상속세나 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같은 것, 그러니까 이런 걸 통칭해서 당해세라고 하는데요. 요거를 미납해서 들어온 조세채권으로 주택이 압류가 되는 경우였어요. 당해세는 국세 우선 원칙에 따라서 지금까지는 당해세 법정 기일이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날보다 늦어도 임차인보다 우선해서 경매에서 배당을 받아갔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힘이 그만큼 센 거죠. 세입자의 권리보다. 그런데 안 그래도 경매에 들어가면은 유찰이 일단 기본적으로 몇 번씩은 되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낙찰가가 보증금보다 통상적으로 대부분 낮아지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당해세가 선순위가 되어버리면 임차인은 그만큼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어지고, 이것 때문에 피해보는 임차인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 정부에서 제도를 좀 개선해가지고 2023년 4월 1일 이후에 매각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매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당해세의 배분 예정액만큼은 그 보증금이 우선해서 낙찰대금에서 변제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는 아니고, 경매가 이루어지면은 보증금보다 싸게 낙찰되거나 낙찰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는 여전히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은 종전 집주인, 그러니까 새로운 집주인 바뀌기 전에 그 종전 집주인이 재산이 있는 사람인지 먼저 알아보세요. 임대차 계약서나 등기부 등본에 종전 집주인의 주소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주소로 등기부 등본을 또다시 발급을 받아서 그 사람이 그 소유인지, 그러니까 재산이 있는 사람인지 한번 보세요. 혹은 동네에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장님들에게도 한번 그 사람에 대해서 물어보고, 만약에 그 등기부에 을구와 깨끗한 재산이 있다면은 종전 집주인이 좀 자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판단이 되니까 그 사람한테 보증금을 반환을 청구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임대인이 변경됐다는 것을 안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전 집주인한테 임대인의 무단 변경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 청구를 통지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 상당한 기간이라고 하면 약 1개월에서 3개월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임대인이 변경이 된 것을 알고 나서도 너무 오랫동안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임대인 승계에 대해서 동의한 것으로 취급될 위험이 있으니까, 집주인이 변경된 것을 알고 나서 종전 집주인의 자력이 어떤지 이런 걸 확인한 다음에 좀 재빠르게 움직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종전 집주인의 자력 여부를 알 수가 없거나 종전 집주인도 깡통이라면은, 그럼 이제 어떻게 하셔야 하냐,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해당 주택을 임차인 본인이 낙찰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시게 될 거예요. 최근 정부에서 이러한 상황에 놓인 세입자를 위해서 경매가 되면은 우선 매수권을 세입자한테 먼저 주고, 또 취득세나 재산세를 감면 혹은 면제해준다는 그런 대책을 내놓았어요. 그래서 이런 제도를 이제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보시거나,
거나 정부에서 매수를 만약에 세입자들이 희망을 하지 않는다면은 이 사람들을 위해서는 LH가 대신 매입을 하게 한 다음에 공공임대로 이제 저리로 장기간 주택에서 전세 사기를 당한 임차인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도 마련을 해뒀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종 정부에서 이렇게 제도를 지금 막 내고 있고 또 앞으로 좀 보완해서 계속 낼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제도를 활용을 하셔가지고 최대한 피해를 줄이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요즘 나라에서 전세 사기 범죄를 엄벌한다는 태도를 굉장히 보이고 있는 만큼 종전 집주인과 새 집주인이 애초부터 짜고서 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는 의심 정황이 포착이 된다면은 사기죄로 형사 고소하는 것도 적극 고려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기로 만약에 고소를 해서 유죄가 뜨면은 두 집주인들한테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도 나중에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의심 정황이 포착이 된다면은 형사 쪽으로도 문제 제기를 하는 것도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세 사기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지 이제 방법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은 종전 집주인의 이제 자력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시고 그것이 확인이 안 되거나 혹은 종전 집주인도 뭐 사실상 그렇게 돈 있는 사람인 것 같지 않다 하면은 이제 해당 주택을 빠르게 매수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정부에서 내놓은 각종 제도를 이용을 해서 내가 살 궁리를 이제 모색을 한다든지 하는 쪽으로 방법을 모색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고소를 하시는 것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